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일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고 나서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돈이 아주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행하여진다는 공식을 이제는 버려라. 돈이 심포도라고 미리 단정짓고 뒤돌아서는 여우가 되지도 말아라.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부자는 돈독이 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흔히 과소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유층의 과소비, 중산층의 모방소비, 하류층의 자포자기식 실망소비가 그것이다.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인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꾸지 말라.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부동산 부분에서만 100억이 넘는 훨씬 더 넘는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 경매로 번 돈이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말이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던 것이다. 부자들의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것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부자들 중에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진짜 부자는 축적, 증식, 나눔의 3단계를 거쳐야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40대 전후의 가장이고 자금이 된다면 집을 살 것을 권유한다. 가난의 원인은 금융 지식의 부재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더 큰 대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삶의 형태에 우월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나는 우선은 일을 현명하게 잘해야 하며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받는 대가를 극대화시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사회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종잣돈이 날아가도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여유 자금에 대한 내 정의는 미래의 어느 날이 와도 쓸모가 없는 자금이다. 즉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다. 이런 투자는 90%가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나 자신은 분산 투자를 신봉한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는 경제를 보는 눈이 커졌을 때 여유 자금을 갖고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나는 그게 싫다. 놀면서 돈 번다는 그런 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참 싫다는 말이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으므로.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배추 장사, 생선 장사, 새우젓 장사, 쌀 장사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 폼나는 게 없다. 그들이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것을 한 것은 기반을 닦고 나서부터이다.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들이 재테크에 민감한 것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이고 1%의 차이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짜 재테크의 1단계는 남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다. 고귀하게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자가 된 뒤에나 그렇게 하라. 내 머리로 모든 인생살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터득하여 알고 있는 늙은 개들이 내 주변에 있다. 고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 4년을 넘기지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가르침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책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적어도 5권 정도를 단기간에 읽어나가야 경매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2, 3일 기간은 잠도 줄이고 만사를 제쳐라. 외출도 하지 말라. 오직 그 책들에 집중하라. 별도로 독서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책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읽어라. 당신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당장 신입사원 길라잡이나 입사 1년 이내에 인류사원이 되자 같은 책을 읽어라.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면 읽을 시간이 당장은 없어도 우선은 구입하라.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어라. 책 선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새겨들어라. 나는 학연, 지연, 혈연, 배경 없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무릎이 수없이 깨지는 가운데 협상력을 길렀다.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협상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인간에 대한 여러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내가 존경하는 작가 최인훈의 관념적 소설들이 인간 군상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도 알린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여러가지 책들을 모두 읽었다고 해서 협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라. 나는 언제나 고금리만 따라다닌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하라.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수록 돈은 쌓이기 마련이며 돈 찾기가 편리할수록 돈은 새어나가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지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임을 기억해라. 영화는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 뒤편에 은밀히 숨어있는 것이 성적 욕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 것이 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성적 DNA가 가져온 은밀한 충동이다.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성적 유전자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 성격 차이라는 말은 갖가지 이유로 인해 대단히 많이 싸웠다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외교적 언어라는 것을.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전부를 읽어봤습니다. 네, 세이노의 가르침은 제가 후에도 정리를 또 읽기도 했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도 보았고 또 이렇게 직접 소리내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잘 요약해서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가 요약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더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